중심가 있는 토지들은 진짜 구하기 힘들거든요. 지금부터 내년 내내 서울 수도권 토지들을 가질 수 있는 기회가. 진짜 오랜만에 오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그건 토지는 80% 정도는 그냥 무난하게 대출이 나와요. 경매 망설이는 분들 많거든요. 제가 많이 봤어요. 공부만 10년 하시는 분들 되게 많거든요. 내가 못하면 간접경험이라도 하시면서 그 무리 안에 좀 속해 계시는 게 가장 쉬운, 돈 안 드는 예. 방법이지 않을까요? 네, 원고, 투고, 쓰리고, 투자고. 지금 여러분께서는 이현정 작가님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대표님 통해 가지고 이제 다 관리된 물건 사가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네. 그분들은 거기서 이제 그 차액이 직접 하는 것과 뭐 차이가 많이 납니까? 아, 그거를 매수하시는 분들요? 네네네. 제가 이제 다 완전 세팅을 해놨기 때문에 깨끗한 더 이상 손댈 거 없는 물건들을 매수하시게 되는 거죠. 네. 나는 그게 좀 편할 것 같은데. 이게 노동이에요, 노동값. 그러니까. 네. 딱 밀키트 딱 줘야 되고 아니, 가면 대표만 먹으려고. 아니 근데 제가 이제 이런저런 경매 시장 돌아다니면서 댓글들 보니까 네. 누구라고 밝힐 순 없지만 어디 뭐 대표님 작가님 사기꾼들 많다 뭐 이런 얘기 좀 많더라고요. 조심해야 된다. 아니 사기꾼이면 진작 잡혀갔지 그게 말이 되나?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 거기서 사기꾼이라 하면 어떤 거예요? 뭐 약간 다른 때보다 뭐를 좀 많이 떼가셔서 그런 건지 아니면은 이게 경험치가 잘 눈에 드러나지 않다 보니까 경험이 없는데 경험이 있는 척하기가 굉장히 쉬운 분야지 않을까. 아, 그래요? 저도 이렇게 유추를 합니다. 근데 보통 이제 이런 대표님이라 하면 한 10년 이상 다 하신 분들이더라고요. 근데 원래 10년 이상은 해야 뭘 좀 했다라고 그쵸. 알 수 네. 있는데 네. 사실 저도 첫 책을 쓸 때 3년 동안에 있었던 일들을 썼거든요. 네. 근데 3년 동안의 일들을 겪고 굉장히 제가 엄청 잘하는 것 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아, 그때 조심하라고 하시더라고요. 네, 예. 그래서 책을 썼고 독자분들이 저한테 와서 강의를 듣고 하시긴 했는데 사실 이제 3년 차에 쪼짜였던 거죠. 지금 보니까. 지금 보니까 네. 제가 이제 알고 있는 걸 다 알려드렸는데 그게 다였어요. 제가 알고 있는 전부였어요. 그래요. 아, 그럴 수밖에 없죠. 네, 그래서 그런 면으로 보면은 충분히 그 열정이 가장 높은 때라서 나름대로는 다 알고 있는 걸 알려줬는데 듣는 사람이 사기꾼이라 느끼는 거 아닐까? 그러면 이런 건 해봤어요. 어때요? 이렇게 누군가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 이제 정말 많은 분들이 계시잖아요. 네. 거기서 괜찮은 대행사나 대표님을 찾는 노하우 같은 것도 혹시 스승, 있습니까? 스승. 예, 예. 스승. 예. 요즘에 저는 너무 사실 많아서. 그렇게 해본 타입이 아니라서 제 경험은 뭐 이렇게 말씀드릴 게 많이 없긴 한데요. 저는 그러니까 일단 책을 좀 먼저 보는 편이에요. 그분의 책을 보고 강의도 조금 저렴한 걸로 들어보고 네. 이제 스스로 할 수 있는 힘이 있으면 되는데 그게 누가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이렇게 엄마 치맛자락 잡고 따라가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있잖아요. 맞아요, 그거예요. 근데 그게 손해를 불러일으키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게 부동산 시장이 이렇게 될 거예요. 앞으로 세계는 이렇게 될 거예요. 아. 얘기하는데 나는 그게 너무 신기해요. 그럼 어떻게 어떻게 알지? 맞춰? 어떻게 그걸 알지? 지금 팁이 다 나왔습니다. 네. 근데 이 사회에서 유명해지려면 전망을 해야 됩니다. 전망 예견을 해야 그거 전망을 못하니까. 방송공동들이 그런 걸 자꾸 원해. 주택시장 전망해달라고. 아 근데 나는 여기서 완전히 팁을 얻었습니다. 얻어. 뭔가 확실한 자신만의 미래 예견 이런 거 좀 조심해야 될 것 네. 같다는 네. 생각을 가져봅니다. 하나하나 이제 파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즘 같은 때에 가장 이상적인 경매 물건, 뭐 이런 집이 좋다 할 만한 그 기준 같은 게 있을까요? 무조건 싸다고 좋은 건 아니잖아요. 네, 네. 그래서 이상적인 어떤 요건들. 일단 나한테 맞는 물건을 찾으셔야 되겠죠. 남들이 어렵다. 좋다고 해서 네. 뭐 어디 좋다고 해서 우를 쫓아가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해야 되는 물건이 뭔지를 좀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집이 없는데 투자용 물건을 찾으시는 분 되게 힘들어요. 내 집이 없으면 자꾸 내 눈에 맞는 물건만 보게 되거든요. 아, 내가 산다는 생각으로. 그러니까요. 자꾸 이제 뭐 학군만 막 계속 하거나. 그리고 아까 같은 그런 돈은 없으면서 쓰레기 집은 또 싫다고 저 하고. 정말 싫다고 네. 하죠. 네. 그러니까 눈은 좀 여기에 있는데 네. 가진 돈은 여기밖에 없어요. 그래서 내가 갖고 싶은 물건이 뭔지를 먼저 나 자신한테 물어보는 게 먼저고요. 두 번째는 현실하고 나 가진 돈을 좀 맞춰야 돼요. 지금 내 집 마련을 하시는 분하고 투자하시는 분하고 이제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네. 내 집 마련을 하시는 분들은 눈높이를 낮추셔야 돼요. 지금 현재 수준에서 내 집 마련 못 합니다. 네. 지금 살고 있는 집이 월세집이든 전세집이든 내가 살고 있는 수준. 네, 그 수준을 유지를 하려면 불가능하잖아요. 그렇죠. 내가 가진 돈이 그게 전부인데 사실은. 그렇죠. 그래서- 상식적으로 더 많이 줘야 되니까. 그렇죠.
근데 돈은 여기밖에 없으니까 내 집 매도 못 하시는 거거든요. 네. 좀 더 낡은 집, 좀 작은 집, 어. 좀 더 먼데 좀 고생을 각오하셔야죠. 네, 그래야 네. 내 집 매를 하실 수 있고요. 네. 투자의 눈으로 본다. 투자용이라면은 철저히 그 물건을 쓰는 그 임차인 시선으로 보셔야 돼요. 내가 이제 지금 원래 이제 매도도 할 수 있고 임대도 할 수 있는데 임차인이 들어온다면 여기에 어떤 임차인이 들어올 것인가. 그 임차인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그 수준에 맞춰서 인테리어를 하시면 되는 거고 네. 그 임차인들이 여기 아니면 딴 데를 선택할 건지 비교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 수준으로 보시면 안 된다. 뭔가 유체이탈을 해야 되네요. 그때 유체이탈. 맞아요. 사실 아까 그 유리창 깨진 그 집을 네. 바라봤을 때 내가 산다고 생각하면 어우 난 안 사 이럴 텐데. 저희 아들이 그랬어요. 엄마 나 저거 너무 싫어요. 어. 저거는 쓰레기집이잖아요. 어. 그래서 너 돈 없잖아. 어. 너 돈 700만 원밖에 없잖아. 이거밖에 못해. 그런데 거기에 사시는 분들이나 사실 분들을 생각을 하면 저 정도 컨디션이지만 조금 더 보완을 하게 됐을 그럼요. 때 들어오실 만한 분들의 재력 그럼요. 이런 걸 따져봐야 그분들의 눈으로 봐야지. 중요하다. 네. 그 위치에 거기가 이제 물류센터들이 많아요. 공장도 많고. 그럼 거기서 이제 출퇴근하시는 그렇죠. 가까이. 그 위치에 가까이 공장에 다니시는 분들, 물류센터에 다니시는 분들이 그 동네에서 임대를 찾는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그분들 돈을 잘 버시는 분들이에요. 멀리 못 가. 피곤하니까. 근데 그런 사람들이 누군지 여기 누가 들어오시는지를 좀 아셔야 돼요. 이렇게 되면 이제 궁금해지는 게 기존에 이제 임장 떠났을 때는 우리가 네. 막 깨끗하고 그리고 골치 아픈 일 없을 것 같은 그다음에 그런 여기 거. 어느 정도 가까운지 이런 걸 봤다면 지금 소액이기 때문에 네. 임장 떠났을 때 노하우가 좀 달라야 될 것 같아요. 조금 전에 말씀해주신 대로 그 주변에 뭐 공장이라든지 이런 게 누가 쓸 있는 건지. 거. 그러니까 눈으로 보이는 건 사실은 이거 너무 집이 오래되고 오래됐냐, 살았는데 낡았냐 이런 우리는 것과. 이거 보이니까 그쵸. 그런 어떤 노하우가 좀 있습니까? 임장에서 낡은 정도는 문제가 안 돼요. 어차피 소리를 할 거니까. 예, 예, 그래서 예. 임장 가기 전에 사실은 사전조사를 다 하고 가요. 입지 같은 걸 보는 건가요? 예, 입지도 보고 중요한 거는 제가 이제 이 물건을 바로 매도를 못하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임대 가격이 매우 중요하죠. 아하. 일단 여기에 임차인을 들여야 되고 월세 전세 가격을 알아야 제가 입찰가를 선정을 할 수가 있거든요. 아. 네. 우리 그거보다 싸게 받아야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입찰가를 알아내기 위해서 임차인이 들어올 수 있는 최대가를 사전 조사를 하고요. 그 내용이 맞는지 현장에서 확인을 하죠. 중개사님들 만나서 최근에 거래됐던 전세가, 월세가는 어떻게 되는지, 혹시 대기자분들은 계시는지, 네네. 대기자분들이 계시는 동네들도 있어요. 새 놓으면 바로바로 나가요? 네, 새 놓으면 좀 알려주세요 하시는 분 그런 데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중개사님한테 여쭤보고 만약에 이제 아파트다라고 하면은 좀 관리사무소가 있잖아요. 네. 관리사무소에서 점유자분의 상태도 좀 확인을 해요. 그 집에 살고 있는 점유자가 네. 정상이 아니신 분들이 좀 많이 계시거든요. 그걸 어떻게 확인할 수 있어요, 근데? 주위 사람들 다 알아요. 저기 뭐 300 몇 호는 네, 다 알아요. 난리치고 막 이런 거. 문제가 있는 집들은 동네에서 유명하죠. 그런 사례가 있어요. 예를 들면 정말 많죠. 낙찰을 받으셨는데 와 이건 되게 골치 아픈 저는 그런 물건 잘 안 받긴 하는데 네. 옆에서 이제 하셨던 봤죠. 분들. 네, 그래서 보면 낙찰을 받았는데 네. 숨만 쉬고 계시는 어르신이 식사도 못하시고 누워서 숨만 쉬고 계시는 어르신 주사로 이렇게 막 유동숙 먹고 막 이러시는 어르신이 누워 계시면 명도 못해요. 그러네. 명도를 할 수가 없어요. 그것도 이제 이분은 불법 점유자였는데 나쁜 아들이 어머님을 거기다 모셔놓은 거예요. 아야 그 모셔놓은 게 아니라 방치해 놓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세상에. 명도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법원에다 얘기를 해도 이분이 모셔갈 뭐 찬영- 요양병원을 뭐 모색을 해야 되고 예. 앰뷸런스 낙찰자가 불러야 되고 와. 막 그런 너무 말도 안 되는 상황인 거죠. 좀 그래서 안타까운 상황. 돌아가실 때까지 기다렸죠. 아이고. 가슴 아픈 사연도 네. 많네요. 예, 예. 그래서 네. 점유자가 정말 약하고 어리고 나이 많고 아프고 이런 사람이 있는 물건은 하지 마세요. 그걸 알 수 있어요? 알수 점유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처럼 알수 찾아가라는 있어요. 거잖아요. 네. 예. 그냥 앞에 보면은 진짜 어르신이 있으면은 막 이렇게 어르신 유모차에다가 뭐 쓰레기들 아, 뭐 실제 이렇게 그 집을 갔을 폐지들 때? 근데 현관 앞에 보면은 다 티가 나요. 아. 그러면 물어보죠 옆에 이제 여기 계신 분 혹시 괜찮으세요? 그러면 뭐가요? 그러면 아무 문제 없는 거고요. 거기는요. 다 아세요. 저는 점유자의 상태를 반드시 확인하라고 말씀드려요. 도와줘야 될 분들을 네. 명도를 하게 되면 정말 힘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일을 굳이 할 필요가 없다. 네, 네. 그런 건 피해가자. 네. 어려우니까. 네. 알겠습니다. 자, 주택 지금 말씀을 쭉 해주셨는데 주택 말고도 부동산이라는 건 상당히 많잖아요. 뭐 네. 상가도 있고 뭐 근린 생활시설 이런 것들도 있는데 각각 좀 다른 포인트들이 있나요? 맞아요. 특히 이제 상가나 공장 같은 경우는 월세의 사이즈가 굉장히 다르죠. 예. 이게 집에서 월세 100만 원이라면 크다라고 하는데 상가 월세 100만 원이면 진짜 싼 거잖아요. 그죠?
얘를 월세를 받기는커녕 관리비를 내면서 그냥 공실로 갖고 있는 사람들 되게 많아요. 낙찰을 받아서요? 낙찰을 받았는데 왜냐면 여기 들어올 임차인들을 예상하지 못하는 거죠. 집보다 주택보다 임차인에 대한 예측이 더 많이 있어야 돼요. 허가가 안 되는 업종들이 들인다거나 아니면은 뭐 학교 바로 앞에 있는데 여기 유해시설이 있어서 여기 들어오기가 되게 애매한 그런 상가라던가 토지 같은 경우에 네. 지금 이제 토지가 되게 기회가 될 것 같아요. 왜죠? 특히 토지 중에서도 서울의 중심가에 있는 토지들은 네. 진짜 구하기 힘들거든요. 비싸잖아요. 근데 비싸죠.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내년 내내 서울 수도권 토지들을 가질 수 있는 기회다. 진짜 오랜만에 오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그건 1,000만 원 가지고 안 되죠. 그러면은 갖고 안 되죠. 얼마 정도 있으면 관심을 가져볼 만할까요? 토지는 80% 정도는 그냥 무난하게 대출이 나와요. 네. 근데 이제 서울 토지가 가격이 굉장히 개별성이 높기 때문에 네. 그거는 이제 물건마다 많이 차이가 나겠죠. 가장 싼 데로 서울 안에서 간다 하면 최소 비용이 억 단위겠네요, 이거. 네네. 제가 요번에 한 2달 전인가 3달 전에 이제 경기도 광주시 역세권 택지를 낙찰 받았는데 네. 이게 한 필지에 14억에 한 받았거든요. 필지면은 면적이 172평. 거기를 4억. 14억이요. 정도 받았거든요. 네. 잘 받은 겁니다. 그러니 어느 정도 가늠을 하시겠죠. 대출은 와 대출 80% 나와요. 거기도 80%요. 돈이 좀 있으시면 토지로. 작가님은 네. 임장 떠나서 문제 있나 없나 이런 거 좀 많이 살피시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법적인 문제까지 갔던 경험도 있으실 것 같거든요. 법적인 문제라고 하면은 뭐 강제 집행을 한다던가 네네. 뭐 이런 것들은 있죠. 그런 건 좀 어떻게 해결하시는 편이세요? 근데 그게 좀- 사실 제일 두려운 부분이에요. 맞아. 우리 정말 일반 처음 시작할 때 너무 명도 막 이런 거. 네, 아, 복잡하고 명도도 법적인 문제인가요? 나가주세요 해서 네 알겠습니다 하고 나가는 게 아니라 우리 TV에서 많이 보면 아저씨들이 와가지고 막 끌어내고 그런 거 별로 없어요. 그런 다들 거 그 얘기예요. 그런 건 네, 없다. 아유, 그런 거 별로 없어요. 네. 제가 지금까지 이제 하면서 강제 집행 2번 했고요. 어. 다 강제 집행 하기 전에 나가세요. 다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네. 예, 예. 강제 집행 2번 하면서 끝까지 간 게 하나 있는데요. 진짜 강제 집행하면 안 되겠다라는 거를 느낀 게 강제 집행하게 되면 물건 안에 있는 이런 물건들 네, 있잖아요. 집필. 이거 동산. 네. 동산들을 다 보관센터로 보내요. 어. 그리고 그거를 처분하는데 또 제가 채권자가 돼서 또 처분해야 되고요. 아우 그건 할 짓이 못 됩니다. 네, 네. 그래서 사실 경매를 할 때 낙찰자에게 강제 집행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졌다 뿐이지 그것을 권리를 휘두르고 싶어 하는 낙찰자들은 별로 없어요. 그렇겠죠. 그리고 점유자도 순순히 나가기는 싫지만 제자리로 돌아가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명도를 할 때 이분을 제자리로 돌려보내드리는 역할을 하는 거고요. 이분이 편안하게 돌아가실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건 도와드리고 뭐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거 잘 받을 수 있게 도와드리고 배당 못 받으신다면은 조금 마음이라도 좀 편안하게 도와드리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명도할 때 그렇게 막 어렵거나 뭐 악다구니 하거나 이런 경우 별로 없어요. 그거 듣고 싶어요. 10년 걸쳐서 하셨으니까 실패하신 사례 있을 거 아니에요. 아 이건 정말 후회된다 하는 그런 사례. 실패했던 노래 저 지금 많아야지. 공실 2개 있습니다. 진짜요? 지금 진행 중인. 네, 지금요. 근데 저만 그런 게 아니고요. 진행하는 사람들은 다 지금 공실인 게 되게 많아요. 이번에 왜 실패하신 것 같아요? 실패는 아니죠. 그러니까 왜 공실이 난 거예요? 낙찰 받아서 바로 매도하려고 했던 물건들 중에서 아직 이제 매도가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전세를 드려야 되는데 공시가가 낮은 재개발 물건이라서 전세를 드리기도 애매하고 그래서 지금 공실 상태로 있는 거예요. 예, 예. 근데 이게 실패는 실패라기보다는 아니죠. 과정이죠. 네. 근데 이런 과정들이 수시로 있어요. 수시로 있고. 그건 진짜 실패. 이거는 엄청난 손해를 봤다. 엄청난 손해를 본 거예요. 첫 낙찰? 첫 낙찰을 손해 보셨어요? 네, 네, 첫 와 근데 낙찰? 어떻게 10년을 하셨네요? 그때 낙찰 나는 경매 안 해 이럴 수도 있는데. 첫 낙찰을 네. 제가 받았는데 네. 제가 갖고 싶은 물건을 받은 거예요. 예. 아까 말씀하셨던 아까 그거- 내가 살고 싶은 거. 네, 제가 갖고 싶은 물건을 네. 바로 낙찰받아서 팔려고 그랬는데 네. 팔 수 없는 물건을 받은 거죠. 낙찰받은 물건이 10년 된 32평형 아파트 1층. 10년이면 그렇게 오래되진 않은데. 애매한데 애매한. 약간 이제 시장이 별로 안 좋았던 때였고요. 아, 그때 그렇죠. 팔 수 있었던 물건은 10년 된 거는 괜찮아요. 근데 25평형 기준층에 입지가 좋은 곳이었어야 된다는 걸 나중에 알게 됐어요. 그래서 처음에 낙찰 받고 돈 벌려고 시작을 해서 마이너스 통장을 갖고 썼던 건데 네. 대량 난감이잖아요. 팔 수도 없고. 안 그래서 그 팔려서. 집에서 이사를 들어갔죠. 이사 들어가서
가면서 대출을 또 많이 해줬잖아요 옛날에. 네. 네, 대출 많이 받고 이제 마이너스 통장 했던 거 갚고 정리하고, 나니까 진짜 3천만 원이 남아서 그 돈 갖고 뭘 팔 수 있는지 알겠다라고 아. 하면서 이제 하게 됐던 거죠. 팔 수 있는 걸 사야 되겠다라는 걸 그때 처음. 근데 목적을 몰랐어요. 아. 내가 내 집 마련 목적으로 하는 것과 팔 수 있는 물건, 매수를 할 수 있는 물건이 뭔지를 제가 구분을 못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걸 아주 어떻게 보면 운 좋게도 처음에 딱 그걸로 구분을 짓기 시작하셨네요. 그렇죠. 내가 살 것과 투자할 것. 그래서 내 집 마련을 하게 됐어요, 제가. 축하드립니다. 그때. 남들이 볼 때 실패라고 하는 경험도 그 안에서 내가 뭘 보느냐에 따라서 다른 것 같아. 그때 진짜 네. 실패라고 생각하고 아유 나 경매는 나랑 안 맞나 보다 하고. 맞아. 진짜 난감했죠. 어떡하지? 네. 예. 알겠습니다. 요즘에 경매 받으시면 아까 그 기본적으로 말씀을 하시는 게 아무리 허름해 보여도 받은 다음에 내가 싹 뜯어 고쳐라고 얘기를 하셨고. 네. 1,500 정도를 오. 맥시멈으로 생각하신다. 네. 근데 그 1,500으로 인테리어를 하는데 되는 집이 있고 안 되는 집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 뭐 한 30평대다. 그럼 아무리 못해도 그래도 가격이 한 2,000원 넘어갈 것 같은데 인테리어를 하려면. 맞아요. 30평대는 2천 넘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근데 그런 건 손을 안 대시는 거예요? 뭐 노하우가 있으세요? 지금은 그냥 소액 물건들을 지금 말씀드리는 거고요. 네. 30평대는 아무래도 뭐 2천 정도는 넘겠죠. 아. 그런데 샤시를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가격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요. 아. 30평형 정도면 샤시 안 해도 되는 물건이 대부분이지 이미 않을까요? 되어 그렇죠. 있고. 예. 철제 샤시 이런 거면 절대 안 되거든요. 그러면 인테리어를 할 때 우선순위가 있는데 이거부터는 무조건 바꿔야 돼요. 아까 좀 전에 말씀하신 샤시. 샤시. 소액일 경우에 네네. 샤시가 샤시가 굉장히 1번. 중요하고요. 네, 번이고. 그리고 화장실하고 주방이에요. 물 새는 곳들이에요. 네, 물 관련된 곳들이고요. 근데 이런 것들은 필수 요건이에요. 주부들의 입장에서 보면 집을 이제 주부들이 결정을 하잖아요. 네, 네. 그래서 전세 들어가고 월세 들어갈 때도 대부분 이제 뭐 젊은 남자분이라도 마찬가지예요. 주방이 이제 집의 얼굴이기 때문에 일단 주방을 하얗게 기본적으로 개성을 드러내면 안 돼요. 나의 개성을 넣으면 안 돼요. 하얗게 하셔야 되고요. 아, 모든 그냥 대중적으로 봤을 때 가장 그냥 무난하게. 네, 예, 예. 심플하게. 어. 심플하고 하얗게 하시고 마지막 포인트는 조명으로 하는 거예요. 조명은 큰 돈 안 들이고 엣지 있게 할 수 있거든요. 그쵸. 그래서 조명만 조금 예쁜 조명들. 네. 그래서 저는 지금 매입등을 선호하는데 매입등을 하려면 천장까지 다 털어야 되거든요. 아하. 근데 천장을 털어도 옛날 집들은 이게 매입등이 안 들어가는 것들도 있어요. 아이고. 그래서 매입등을 할 수 없으면 좀 더 엣지 있는 그런 조명들을 선택을 해서 고급화를 조명으로 좀 때려주는 거죠. 이게. 화장실은 노하우가 있나요? 화장실 보면 예전에 화장실 옥색 변기 있잖아요. 나는 물때만 없으면 되던데 물때만 화장실이나 없으면. 주방도 수전이에요. 수전이 포인트예요. 네. 수전은 몰라요. 아메리칸 네. 스탠다드 뭐 이런 걸로 다른 거는 다 저렴한 걸로 하고 아, 수전만 오케이, 오케이. 좀 네. 포인트만 좀 좋은 걸로 하는 거죠. 변기나. 네. 아, 예. 변기는 뭐 많이 티가 안 나는데 갔는데 비싸잖아요. 변기도 좀 좋은 거 하려면. 옥색 아메리칸 변기다. 스탠다드 박혀있으면 좀 신뢰가 가지. 막 옛날에 그 빨간색 변기라든가 이런 거면 바꿔야죠. 다. 그건. 다 온수리를 하고 다 가성비 있게 저렴한 자재를 쓰되 마지막에 수전만 좋은 제품을 쓴다. 아, 그 좀 좋은 팁이네요. 포인트네요. 네. 주방은 주방도. 조명, 네. 뭐 이런 거. 주방도 수전은 조금 이제 좀 좋은 거. 다른 거는 다 별로 티가 안 나요. 맞아. 그 네. 스테인레스 된 거 반짝반짝하기만 하면 주집 좋아 보이고 우리가 집 보러 갔을 때도 막 화장실 갔는데 물때 껴 있고 막 이러면 그러면 안 되죠. 그러면 맞아. 진짜 그건 사기 싫어요. 네, 맞습니다. 포인트입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제 지금 저처럼 경매 망설이는 분들 많거든요. 네. 그분들을 위해서 좀 뭔가 확신이라든가 뭐 이런 걸 네, 말씀 좀 해주시면 근데 이제 좋을 것 제가 많이 봤어요. 공부만 10년 하시는 분들 되게 많거든요. 초창기에 만났는데 아직도 시작 안 하시는 아직도 못 네, 정말 많이 봤어요. 그렇구나. 근데 나중에라도 시작을 하시려면 다른 사람들이 하고 있는 걸 좀 보셔야 돼요. 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발을 좀 담그고 누가 낙찰받아서 얼마 벌었대. 이 얘기를 귀를 열고 좀 관심을 가지고 들으셔야 되고요. 네네. 크게 하려고 하지 마시고 작게라도 경험을 한번 해보시면 아 이게 이런 거구나 알 수 있잖아요. 맞아요. 내가 못하면 이제 간접 경험이라도 하시면서 그 무리 안에 좀 속해 계시는 게 가장 쉬운 돈 안 드는 이게 방법이지 않을까요? 그렇잖아요. 어쨌든 저도 코인에서 손해 보긴 했는데 이 투자 채널 하면서 넣어놨더니 그 다음부터 관심을 갖게 그래. 되고 흐름을 파악하게 되고 그렇죠. 그 안에서 나만의 또 눈이 생기더라고요. 맞아요. 예, 예.
그동안 나오셨던 분들 중에 뭔가 나는 좀 신뢰가 가장 많이 가는 그런 분이 아닌가라는 팀장님한테 좀, 잘 맞는 스타일일 것 생각이 같아요. 드네요. 예, 예. 경매라는 게 우리가 선입견이 되게 많았었어요. 편견이나. 맞아요. 아까 예. 말씀드린 것처럼 뭔가 이제 나쁜 짓 하는 것 같고. 근데 생각해보면 그게 아니라 시장에서 안 팔리는 물건을 제값에 팔아주고 돈이 필요한 곳에 돈이 돌게 만드는 거니까. 인식의 전환이 좀 그쵸. 된 시간이었던 것 그리고 같습니다. 투자 네. 입장에서는 좀 빨리 뛰어들어야 되겠다. 그런 오늘 생각이 듭니다. 저희 투자고와 함께 1시간 또 이야기 나눠보셨는데 어떠셨나요? 너무 재밌었어요. 그래요. 방송하는 줄 몰랐어요. 그건 이제 수다 떠는 줄 알았어요. 저희가 진행을 워낙 잘하기 진행이 정말 때문입니다. 탁월하시네요. 어떤 경매 시장의 어떤 흐름이 변화가 찾아온다든지 네. 또 뭐 새로운 어떤 이슈들이 생기면 저희가 또 한번 이런 출연 요청을 좀 드려도 또 불러주시면 언제든 오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귀중한 이야기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저는 이제 실천해야 되겠다. 올해 안에는 진짜 할 거야? 진짜로요. 크든 작든 네. 어떤 유형이든 해보려고요. 들고 올게요. 뭐 사례를. 그럼 그 물건 네. 누구 도움 받지 말고 아, 본인이 근데- 산 다음에 아니, 도움은 받아야 전문가 모셔서 제대로 산 건지 아니 실패 사례 한번 보여주세요. 더 이상 실패는 안 돼요. 네, 알겠습니다. 네. 저희 오늘 투자고 경매 소액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 나눠봤고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또 전문가들 모시고서 투자에 관한 그분들의 또 가치 있는 이야기들 준비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해주시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원고, 투고, 쓰리고, 투자고